안녕하십니까. 더품하우스 이승현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울진의 16평 소형주택입니다. 현재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골조는 목조로 설계를 했고요. 창은 영림창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외장은 세라믹 사이딩, 지붕은 징크로 마감을 했습니다. 벽체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EPS 2035 145T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붕 같은 경우에는 235T짜리 203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 총 구성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사이딩하고 타이백 하판 앞뒤로 한 장씩 속고보드가 붙어서 대략 한 200mm 가까이 나옵니다. 데크 같은 경우에는 6평이고요. 자재는 현모함을 사용을 해서 전부 다 마감을 했습니다. 목재처럼 번거롭게 또 주기적으로 갈아줄 필요나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기 수월하실 것 같아서 현모함으로 전부 다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차마는 한 1200 정도 돌출이 되어 있고요. 마감은 스플러스 루바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기밀 1등급 나오는 자재를 썼고요. 메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감이 조금 묵직하고 좋습니다. 현관문 쪽에도 약간 이제 앞쪽을 돌출시켜서 이제 포치 형태로 잡긴 했는데 아무래도 집이 밋밋한 것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은각 쪽을 포인트를 줘서 디자인을 잡는 게 훨씬 더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현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타일 색깔을 전부 다 밝게 해서 좁지만은 좀 넓게 보일 수 있도록 밝은 색깔 타일을 다 활용을 했고요. 벽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일을 이제 좀 밝은 색깔을 활용을 해서 집이 조금 대체적으로 좀 화사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님께서 직접 따로 섭외를 해 오셔서 했는데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색깔 유리가 들어가 있는 3연동 도어를 채택을 해서 조금 더 세련돼 보이게끔 했습니다. 이 주택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거실하고 현관, 그리고 주방, 그리고 작은 방, 안방, 다용도실, 욕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도 거실이 높이가 천장 높이가 2440이고요. 창은 일단 최대한 크게 해서 한 3000에 2100짜리가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조금 작기 때문에 큰 창이 들어가는 게 맞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그래도 여기 밖에 보면은 논이라든가 이런 것도 산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놓치기가 조금 아쉬워서 무리해서라도 조금 큰 창을 좀 넣었습니다. 마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늘 쓰던 돌마루가 들어갔고요. 돌마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장점이 뭐냐, 왜 비싼데 이거를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돌 재질이다 보니까 수축 팽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AS가 들어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돌마루를 좀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추결제라고 하죠. 보통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한번 받으면은 열이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제 또 열이 식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온 효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냥 일반 마루보다는 이런 돌마루를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돌마루를 채택을 해서 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엑셀 난방을 들어가 가지고 시공을 해놨습니다.
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지를 활용을 했고요. 실크 벽지를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목조주택에서 실크 벽지를 쓸 수가 없는 게, 실크 벽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질 자체가 비닐 재질입니다. 비닐 재질이기 때문에 비닐 재질 같은 경우에는 SD 값이 완전 불투습입니다. 완전 불투습 같은 경우는 습이 투과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습이 투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에서 제일 낮은 온도로 그 습이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가구 뒤쪽이나 이런 데 곰팡이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SD 값이 투습이 원활한 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합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실크 벽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조주택에. 근데 단 그런 경우에는 패시브 주택만큼 집을 갖다 완전히 기밀하게 보호한 다음, 그 다음에 습을 강제로 배출해 줄 수 있는 열교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크 벽지 하나 때문에 돈을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방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이 싱크대도 건축주님이 따로 장만을 하셨고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은 나중에 식기세척기가 들어간다고 하시네요. 주방 타일 같은 경우에도 300에 600짜리를 사용을 해서 밝은 톤으로 해서 밝아 보일 수 있게끔 했고요. 여기는 또 냉장고 자리를 따로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화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색은 아니지만 아이보리 계열 타일을 사용을 해서 화사해 보일 수 있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작지만은 그래도 좀 커 보일 수 있게끔 하려면은 아무래도 색감이 조금 밝은 톤 계열이 들어가는 게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젠다이가 다 들어가고요. 상판 인조 대리석 들어가고, 세면대는 대림 거 넣었습니다. 다리 없는 세면대 들어가고, 변기 같은 경우에는 치마형 투피스를 제일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거울장을 활용을 해서 거울도 쓰시면서 수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샤워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해바라기 달려있는 샤워기를 썼고요. 코너 선반이 2개가 들어가서 샴푸나 놔둬도 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 같은 경우에도 욕실에 비해서 조금 크지 않냐 하지만은 그래도 요 정도 사이즈 한 1000에 600 정도는 돼야 원활하게 빨리 습을 배출하기 위해서 조금 큰 창을 넣었습니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게 설계되긴 했는데 세탁기나 또 냉장고 하나 더 정도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요. 보일러는 지금 가스 보일러가 들어가서 좀 공간이 넓습니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보일러실하고 같이 겸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방화문이 하나가 뚫려져 있어야 돼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화문 하나 더 있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한 3평 반 정도 될 거고요. 창을 2개를 뚫었습니다. 경치가 좋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또 매입등을 사용을 해서 나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좀 줘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방이고요. 원래는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가
평수가 한 편 반 정도 되니까 드레스룸보다는 아무래도 손님 방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아마 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안방으로 옮기고 아마 이 부분 손님이 잠깐 자고 갈 수 있도록 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주택 같은 경우에는 16평 단독주택이고요. 목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건축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소요가 됐고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평당 55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약간 부가적으로 데크를 더 했다던가 뭐 이런 부분은 별도 사항으로 조금 더 금액이 붙기는 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항상 건강한 주택을 짓는 그런 더품하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집을 이제 지으려고 했었는데 유튜브 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보고 이제 더품하우스에 이제 전화 상담을 받았었는데 과장님이 좀 되게 좀 솔직하시고 진솔한 분인 것 같아서 주저없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짓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대화하고 상담도 받고 했는데 대부분 저의 의견을 많이 이제 따라 주신 것 같고요. 요구 사항이라든가 수리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대부분 잘 해주시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